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특징 첫 번째. 당의 무게추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당인가 한동훈의 당인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안 그러니까 보여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저는 아주 그 한동훈 위원장이 윤한 충돌할 때 저는 약속대련이라고 보지 않았고 공천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친윤들도 쉽게 공천 못 받겠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로 가서 보니까 중진들을 험지로 보냈는데 다 비윤이고 친윤들은 아무도 안 갔고 장제원 의원만 그만둔 게 억울하게 됐고 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한동훈 색깔이라고 하는 게 공정 원칙 무슨 엄격한 거 처음에는 도덕적인 문제도 엄격하게 볼 것 같았고 정치적인 문제도 빌미를 안 줄 것 같이 막 그렇게 가더니 오늘 갑자기 힘이 쭉 빠진 상태.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 지금은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가 굉장히 진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이제 친윤이기는 하나 멀륜 중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윤이었는데 조금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 공천을 함으로써 그거 자체가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저 막천하고 비교되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인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괜찮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막상 정말로 그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자리에 이렇게 단수 공천되는 게 우리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 이용, 활용 점정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가 남았잖아요. 이걸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충 그 균형을 잡기는 했었는데 이 당의 어떤 그 주도권이 완전히 비대위원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관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가장 올라갔던 것이 바로 유난 갈등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아주 그냥 당차게 나는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할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위원장이 쓴소리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거기에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게 모르겠어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게 오히려 권력을 도와줬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빌미를 잡는 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봐요. 정부하고는 다른 목소리지만은 맞아. 이게 여당의 목소리가 맞아. 저기 자기 사람만 씹는 이 민주당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걸 지금 한 달 내에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생 토론회.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너무 이건 심하다. 이게 관건 선거 아니냐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각 지역을 돌면서 뭔가 사실 개발 공약들을 하고 처음엔 홍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18번째 가면서는 이건 좀 심하잖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1년 내내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사실 민생인데 그런데 야당에서 그렇게 하니 그럼 총선 지난 다음에 하기로 내가 건의를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취하면 적절히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런 걸 했어?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효과만 없이 대통령만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의대 증원 문제. 이것도 처음엔 인기를 얻었었는데 사실 이게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누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나오게 돼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몰고 가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를 잘하든 못하든 이거 찬성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무조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부적절한, 그러니까 적절히만 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나온 게 갑자기 뜬금없는 이준석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행, 호주런. 이것도 대통령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심판론이 사실은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최근에 한 보름 상간으로 갑자기 전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면서 오히려 정부 심판론을 더 부추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산적 갈등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냐면 저 대통령 아무도 못 말리는데 여당 180석 가고도 못 말리는데 뭐 말리는 사람이 있네, 이기는 그렇죠. 사람이 있네 하면서 그 정권 심판은 희석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윤석열 말리자 이거였는데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사실 거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가 사라지고 지금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유세하는 사람만 남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정권 심판이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특히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그 비대위원장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너무 심하게 좀 제약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공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계신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여권의 중심추가 어디로 가게 될까? 파워 게임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이기든 지든 간에 내 인생은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주자의 충돌이 있을 때 그 성공 여부는 현직 대통령을 받아줄 때예요. 공중근의 묘기라는 게 날 낳은 여자를 남자가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관계도 그랬고 뭐 김대중 노무현 관계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관계도 그래요. 근데 김영삼 이해찬 관계처럼 또 노무현 정동영처럼 그걸 안 받아주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관계는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선거가 1년도 안 남으면 차기로 넘어가지만 3년 남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이걸 공간을 안 열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나 때문에 계속 죽쓰고 있다가 한동훈이가 올라가고 선거 이겨. 그럼 다 한동훈이 잘한 거고. 그 본인은 여기도 나도 좀 보태고 싶잖아요. 그 민생 토론도 열심히 해서 이거 한동훈 덕에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건 막 해서 이렇게 하려고 나섰는데 나서 보니까 오히려 보일수록 더 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롭죠. 당천에서 보면 이 선거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동훈의 약발도 다 떨어지고 약속대로도 못해서 타이밍 놓쳤어. 그러니까 뒤늦게 지난 전당대회 때 쳐냈던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을 공동선대위에 올린 거예요. 이제라도 구원투수죠. 당신들이 나와서 뭐라도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이게 부재 속에서 계속 오다가 흔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도 흔들리니까. 그러고 듣고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이게 다 그 게임이 아니었나. 적절한 수준으로 경합세에서 약간씩 너무 이겨놔도 인생이 꼴 것 같고 너무 져도 인생이 꼴 것 같고 그런 상상력이 약간 그럼 듭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밀린 공천이 아니라 다 계산하고 밀리는 척을 약간씩 조정한 해주고 것이다. 일단 뭐 미래 권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종교는 모르겠지만 템플스테이 한 1년 갔다 오면 가톨릭이래요. 가톨릭이요. 그래도 또 수도원에 템플도 가야 돼요. 다양성을 공세 위해서 수도원. 템플스테이 가서 한 1년 갔다 오면 그 1년 뒤에는 이제 그 절의 문전성시가 될 겁니다.